자, 트럼프가 어디 탈퇴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맞아요. 한두 개 탈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유네스코 인간 간다요. 경기도 수원 살고 있죠 지금? 수원 화성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입니다. 별거 다 해 지금.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학교도 있어. 별게 다 있어. 창의 도시부터 뭐 글로벌 학습 도시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유네스코가 생각보다 문화유산, 어떤 문화재라던가 이런 거랑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네스코가 생각보다 이런 학교들, 그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해야 좋은 거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지정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우리 또 각하께서 꼼꼼하시고 상남자 기지이신 우리의 각하 트럼프 각하께서 이번에 미국은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 뭐죠 이건 또? 자, 7월 22일에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다라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상남자 감성의 우리 각하. 땅크와 같은 추진력, 전차와 같은 추진력. 자,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번에 뭐 7월 22일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올해 2월에 이미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 유네스코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라, 이런 내용을 트럼프가 오더를 내렸었어요 이미. 당시에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UN 인권이사회,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트럼프가 졸라게 싫어하는 것들. 일단 트럼프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아해요 이거를. 뭔 인권에 대해서 뭘 나불거리면서 미국도 뭐 그거에 뭐 동조해라, 개소리야. 이스라엘만 국가고 팔레스타인이 무슨 국가냐. 요런 스타일이잖아 트럼프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를 싹 다 참여하던 걸, 미국이 참여하던 거를 중단해라, 이런 행정명령 사인하고 이럴 때 갑자기 동시에 미국의 유네스코 가입에 대한 내용도 재검토해라, 요런 것도 이번에 이제 오다를 내렸던 거예요. 올해 2월에. 유네스코가 UN 산하에 있는 기구야. UN이라고 하는 그 기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 기구 아래에 있는 산하 기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야 유네스코가. 뭐 말 그대로 이제 좀 그런 거죠. 세계문화유산도 선정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 세계의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그 어린이들과 최소한의 당연한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에게 또 교육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문화를 보급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 기구인데, 아무튼 이거를 트럼프가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자마자 7월 말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대비도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의 유네스코 재탈퇴 결정 유감스럽다. 재탈퇴? 왜 재탈퇴야? 트럼프 일기 때 한번 탈퇴를 했었어요. 이번에 처음 탈퇴하는 게 아니야. 이미 탈퇴를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 때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재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탈퇴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의 재탈퇴 결정이 유감스럽다. 자, 그런데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그리고 우리 유네스코는 니들 탈퇴에 대비해왔다. 우리 유네스코는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구조개혁, 자금 출처 다변화를 해왔다. 그래서 2018년 이후 미국의 기여금은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유네스코에 대해서 미국이 내는 돈의 액수는 결국 전체 예산에서 8%밖에 안 된다. 미국이 지금도 몇몇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는 40%에 달하는 것을 내고 있는데 이것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수치다. 니네가 차지하는 건 8%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도대체 왜 유네스코 탈퇴 드립을 트럼프가 왜 자꾸 치느냐. 일단은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풀 내용은 요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은 지금 유네스코 사무총장한테 탈퇴를 결정을 통보했다, 유네스코에 대해서 지속적인 참여하고 이러는 건 뭐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요약하면 뭐냐면 미국의 국익에 유네스코 가입되어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 유네스코는 분열을 조장한다. 유네스코는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데 얘네들을 자꾸 인정해준다. 반이스라엘 정서를 계속해서 확산시킨다. 과거 나치 독일 이후에 안타까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이스라엘 정서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탈퇴를 할 거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구나 라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미 오바마 정부도 유네스코에 대해서 개지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레이건 정부 때도 탈퇴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트럼프가 지금 괜히 탈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찐으로 무언가 유네스코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거구나. 옛날에 2011년 10월 5일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어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팔레스타인이 뭐야 지금? 자, 지금 이 중동아라 한복판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요렇게 점점점점점점 점선으로 뭔가 살짝 콩팥 같은 감성 콩팥 모양으로 요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도 합니다. 웨스트뱅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번에 미친듯이 하마스랑 싸웠다는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영토가 요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단순하게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들 땅이라면서 비키라고 했단 말이야. 1940년대 초중 후반을 거치면서. 그래서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로 이제 좀 몰린 거죠. 그러면서 저 팔레스타인을 다시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다시 팔레스타인의 원래 주인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해방되어야 된다 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PLO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기구에 대해서 얘네가 사실 정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야. 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웨스트뱅크라던가 가자지구. 근데 웨스트뱅크만 지금은 그 PLO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가자지구나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도 파가 좀 갈려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PLO라고 하는 거를 나라로 국가로 정부로서 인정을 하냐?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만 국가고 팔레스타인은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원해요. 이스라엘은.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몇 나라들이 자꾸 팔레스타인도 나라다. 팔레스타인도 정부다. 정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나라가 몇몇 있어. 그럴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이 펄펄 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대충. 당연히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이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유대자본들로 이루어진 이제 굉장히 많은 로비력 같은 게 미국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솔직한 얘기로 있어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 음모론이 아니야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저런 로비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미국 내에는 뭐 그 사람들이 로비하니까 몰래 무슨 뭐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비가 애초에 합법이야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로비력들이 그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굉장히 그 거대한 그 대기업들의 집단 아니면 특정 그 민족 집단 다양한 사람들이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국가의 정치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함부로 정부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국가로 인정해주거나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얘네가. 자,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2011년 10월 5일에 유네스코 전체가 아닙니다. 이 구분해야 돼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있고 유네스코 가입 국가가 따로예요. 요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네스코에 가입된 모든 국가들 중에서 집행위원회, 유네스코가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 집행하는 그 국가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11년 12월 5일에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만 팔레스타인을 유네스코에 가입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찬반을 한 거예요. 했더니 찬성 40표 반대 4표 기권 14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반대 4표가 어디냐? 미국,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입니다. 미국하고 독일이 있어요. 오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독일은요 본인들의 그 과거사 때문에 무지성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잘못할 때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조차도 독일은 과거사에 본인들이 이제 했던 짓거리가 있어가지고 무지성으로 좀 편들어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거를 또 이용해서 확실히 참여를 많이 하는 나라다. 굉장히 본인들이 회개하고 과거사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이미지, 소프트 파워 이런 것도 또 본인들이 계속해서 키워온 게 있고 독일 스스로. 자, 아무튼 간에 독일과 미국, 일단 라트비아, 루마니아 뭐 그렇다 치고 독일과 이제 미국이 이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랑 유네스코 그냥 가입 국가는 달라요. 그쵸? 자, 근데 이 집행위원회에 몇몇 국가가 참여하냐? 무려 58개국이 참여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거의 뭐 전 세계의 3분의 1, 4분의 1 그냥 다 때려 막는 느낌이에요. 난 그런 게 같잖아 조금. 참 얄궂어. 미국이나 어떤 그 영국 같은 서방 세계 국가들 이런 좀 강대국들이 UN 상임이사국, UN 안전보장
중앙이사회처럼 중요한 그런 기구의 상임이사고 이런 거는 절대 내줄 생각이 없는데 뭐 해봤자 뭐 우리가 안 해도 그만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다 같이 전 세계 평화 위해서 이제 뭐 약소국이고 뭐 강대국이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 안 해도 그만이야. 지들은 어차피 뭐 센 거 다 하고 있거든. 퍼주는 게 있어. 유엔 사무총장도 그냥 돌아가면서 해라. 유엔에서 가장 높고 이제 그런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했던. 물론 별것도 아닌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야. 물론 그건 아닌데 외교력도 인정이 돼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담보가 돼야죠. 다만 그거를 하는 나라들을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나라들 강대국 힘 있는 나라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유네스코 지팡이위원회 보면은 서유럽이랑 북미 전체 합해서 9석밖에 없어요. 동유럽만 7석을 줘. 중남미 카리브해는 10석 줘요. 아시아 국가들하고 태평양 국가를 다 합해서 12석 줍니다. 아프리카는 14석 줍니다. 아랍만 6석 줘.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유네스코 집행위원회가 일단은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 그제서야 유네스코 전체 국가 투표를 합니다. 일단 집행위원회가 투표를 하고 그다음 그 집행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본 다음에 그다음 이제 유네스코 가입 전체 국가가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네스코 가입 전체 국가가 참여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이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 정부가 누구였다? 오바마 정부였다. 10월 5일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가입 여부 찬반 투표를 집행위원회가 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전체는 10월 31일에 할 예정이었어. 그러자마자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당시에 합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누구였어?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아웅산 수지 연사 만났네요. 자,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뭔 말을 했느냐? 만약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면 미국이 유네스코에 내던 그 자금 지원들 싹 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겁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미국이 내던 돈이 얼마였냐면 7천만 달러. 당시 저게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2%였어요. 미국 혼자 22%. 엄청난 뭐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네스코 전체 국가가 어찌되었든 이 10월 31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근데 이 결과에 지금 보면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여기 찬성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저건 이제 찬성은 친중 친러다. 공산 세력이다. 이거 보고 이제 대가리 이제 돌아가지고 그냥 프랑스도 친중 친러다. 브라질도 인도도 얘네들 다 공산주의자 국가들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 자, 어찌되었든 그때 투표를 했더니 찬성이 107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했어요. 반대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 독일, 호주, 캐나다 뭐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했어.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중요한 나라들 그리고 미국 편에 서야만 했던 나라들은 기어이 기었고 반대를 해야만 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가의 문화가 있는 나라들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기권이 52이나 나왔어요. 한국 일본, 영국 일단 안 끼고 싶었던 거죠. 껴서 별로 좋을 거 없는 나라들 어차피 역사적으로 관심 없고 역사적으로 관련 별로 없고 굳이 뭐 껴봤자 좋을 일 없는 그런 나라들은 조금 기권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럴 때야말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약입니다. 아작의 정신 씹어졌고 항상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약이다. 이 투표를 2011년 10월 31일에 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오바마 정부가 11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달 그럼 2011년 11월에 저 얘기한 거니까 다음 달이니까 12월 중이란 얘기죠. 2011년 12월 중으로 유네스코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 끊어버릴 것이다. 다만 우리 미국은 유네스코 회원국으로는 남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만 지금 뭐 유네스코 탈퇴 드립을 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이 가고 뭔가 이제 팔레스타인 좀 빨아주고 좀 더 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역대 미국 정부들도 대부분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분명히 있는 거야. 미국은 미국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 결정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연방상원, 연방하원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로비를 받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자, 근데 미국이 이런 좀 자금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당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하겠다. 근데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어디를 설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의회를 설득하겠다. 의회, 상원하원을 설득하겠다. 당시에 저 유네스코에 뭐 지원을 끊느니 마느냐가 오바마 정부인데 오바마 정부가 아니고 미국 의회를 설득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확실히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야.
1990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이런 법이 하나 있었어요. 1990년 및 1991년 회계연도 외교관계 승인법 이런 법이 있었어. 요 내용이 뭐냐면은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대략 이런 거예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나 이런 이 팔레스타인 기구에게 회원국 국가적 지위 같은 걸 인정해주거나 그것에 동일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는 국제기구 UN을 포함해서 이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미국은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게 1990년에 통과된 법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저해요. 자기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야. 이미 옛날부터 이 법을 미국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로비를 해왔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 법이 잘못됐냐 뭐 옳냐 그러냐를 떠나서 국제정치적으로 자기 국가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특정 국가에서 로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팔레스타인을 밀어주거나 무언가 뭐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지원을 못해요. 지금 이 법 때문에 못하는 거야. 법 때문에 법 자체를 통과시켜버렸거든. 근데 당시에 이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저 법을 수정하게끔 미국 의회를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저 양반도 내가 볼 때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이나 처받아먹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한 얘기야. 아니 이미 90년에 통과됐는데 저 법이 뭘 이제 와서 어떻게 설득한 건데 저거를. 아니 미국의 상원의원 연방상원 연방하원의원 다 만나서 뭘 어떻게 설득할 건데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볼 때. 근데 미국이 이 유네스코를 탈퇴해온 역사는 생각보다 정말 길고 깁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미국 카터 정부와 레이건 정부가 있었죠. 그렇죠? 레이건 정부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정보 질서. 요거 혹시 들어보신 분? 신세계 정보 질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3세계 국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3세계 국가를 좀 다르게 알고 계실 텐데 제3세계 국가가 원래는 국제정치 용어예요. 미국 진영 국가 파란색 제1세계, 소련 진영의 공산권 국가를 제2세계 빨간색, 이 둘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경제 용어로서 개발도상국들을 주로 제3세계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 좀 통용되는 단어인데 이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에 한창 경쟁하던 저 시기에 인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 얕볼 나라가 아니거든. 인구도 많고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창 경쟁하는데 이 경쟁이 좀 심화되기보다 7, 80년대를 거치면서 핀퐁 외교, 대탕트 이런 걸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이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런 걸 얘기했어. 왜 도대체 우리가 미국, 소련 니네 싸우는 거에 새우등 터지게 왜 우리가 휩쓸려야 되냐. 니네끼리 싸워라. 우리도 끼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그런 게 당연히 있었겠지.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이 국가들도 뭘 얘기했냐면요. 왜 도대체 미국, 서유럽 국가 니네들은 전 세계에서 졸라기 너희들이 선진국이고 잘 사는 건 알겠지만 왜 니네들의 왜곡된 시각, 니네들만의 시각으로 다른 대륙들에 대한 정보를 니네 관점대로만 몇 대로 평가하고 왜곡된 정보와 관점을 전 세계에 왜 퍼뜨리냐 이거예요. 남미 국가들은 남미 국가만의 질서와 문화와 이런 게 있으니까 남미의 모습이 있는 건데 왜 니들 멋대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정보에 왜곡이 있다 이거야.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만들어낸 그 이상한 언론과 다큐멘터리와 여러 가지 책과 이런 걸 통해서 퍼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상한 정보, 왜곡된 정보 이런 걸 자꾸 퍼뜨린다 이거야. 이런 걸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전 세계의 정보 왜곡이 없어지려면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질서가 필요하다 이거. 이게 신세계 정보 질서예요. 이거를 제3세계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소련 니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됐고 그냥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의 룰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된다 이 말이야. 뭐 예를 들어 개고기 문화가 그런 거지. 뭐 미국과 서양 국가들 시각으로 보면 개고기가 이제 좀 안 좋은 문화잖아 우리나라에. 그러자마자 전 세계에 이제 한국은 개고기 먹는 야만적인 나라다 이렇게만 퍼졌어.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신세계 정보 질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자 근데 이 신세계 정보 질서에 의하면 소련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도 미국 내에서 다뤄야 됩니다. 자기네 나라라고 해서 남의 나라 안 좋게만 막 퍼뜨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소련에 대해서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소련도 미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인들 국민들에게 알리고 막 이런 게 좀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퍼뜨리고 있었냐면은 제3세계 국가들이 유네스코에서 저 얘기를 떠들었어. 국제정치적으로 이 유네스코를 활용하는 그 국가들이 많아요. 일본도 유네스코 활용하려고 하고 지금 태국, 캄보디아도 유네스코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싸운 거. 아무튼 따로 유네스코 편을 다뤄야 될 것 같아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 관련된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 정부가 잠깐만 유네스코 얘네는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 이상한 기구다. 우리 미국은 탈퇴한다. 그래서 84년도에 레이건 정부 때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때였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창일 때예요. 2002년에 재가입해요. 그러니까 84년부터 2002년까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가입을 안 하고 있던 거야, 미국은 유네스코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네스코는 문화 아니면 교육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기구잖아요, 사실. 약소국들이 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유네스코가 게다가 무시할 기구가 아니거든. 유명해요. 유네스코 모르는 사람 있어 지금? 없잖아요. 가끔 유니세프랑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 이제. 이런 유명한 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잠깐 탈퇴했어도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손해는 안 생기겠더라고 보니까. 아니 저거 탈퇴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 수원화성도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빠그러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야. 한번 등재되면 끝이에요. 탈퇴하거나 말거나 쭉 가는 거야. 굳이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 같은 나라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저기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외교적으로 줄 서 있어 만나려고. 미국 대통령 미국과 외교하고 싶고 미국의 국무장관 만나고 싶은 나라들이 줄 서 있어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저런데 꼽사리 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껴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런 유네스코에 가입을 함으로써 돈도 내고 돈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세금 내가지고 국가의 이미지와 전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전 세계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유네스코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하면 문화재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 가입한 김에 그 특정 나라와 교류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고위급도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인맥들도 생기고 다양한 창구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 아무튼 가입하는 거 웬만하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유네스코에 참여를 했대.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어떤 그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그 문화재들을 모아서 박물관처럼 딱 깔아놓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후원을 했대. 저런 기업들이 또 이런 거에도 또 관심이 있구만. 이미지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내가 예를 들자면은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유네스코에 가서 지원을 한대. 로고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국제 기구 같이 만들었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 이제 굉장히 괜찮은 공기업 같은 거래. 근데 유네스코 지원하고 한국에서 박물관, 유네스코 행사 이런 거 개최하는데 도와줬대. 그럼 사람들이 남다르게 본단 말이야. 그런 게 예를 들어 지금 라이엇 게임즈 얘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제 런칭한 게임사죠. 중국 텐센트 산하에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사실 중국 회사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재 약탈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약탈당한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거랑 관련해서 라이엇 게임즈가 돈을 대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에 환수하는데 도움 주려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 잘 벌어먹는 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지금 개극혐이잖아요. 지금 어마무시하잖아. 그래서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그 포인트 초점 요런 거에 돈 대줘가지고 이제 본인들 기업들 이미지 같은 거 이제 또 개선하고 이런 거 위해서 이렇게 돈 대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또 중국이 개입한다. 문화재 약탈당한 거 환수하는 거에 돈 대줘도 중국이 개입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하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무지성으로 지랄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만물 그냥 중국 개입이야. 아무튼 그냥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들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거나 유네스코와 관련된 것들에 이제 후원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죠? 왜 유네스코 탈퇴? 오바마 정부도 유네스코 탈퇴까지는 얘기 안 한 겁니다. 레이건 정부 때 유네스코 탈퇴한 거는 인정이에요. 왜? 소련이 붕괴되고 있었거든요. 소련의 코털 그냥 이빨 다 빠지고 있었어 소련이 그냥. 근데 지금은 떤단 말이에요. 개거품 물고 러시아 나대고 있고 시진핑 나대고 있고 이 시점에 유네스코를 탈퇴한다? 저는 그거 솔직한 얘기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란 국가에게 함부로 도전할 국가가 없을 때는 트럼프가 하듯이 그냥 해도 별로 제가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트집 잡으면은 틈만 생기면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도전국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만 해도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미국만 믿을 수 없다. 미국이랑 상관없는 유럽만의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 프랑스가 앞장서겠다. 우리 프랑스의 강력한 무기체계, 방위산업업체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육성하면서 동시에 우리 프랑스가 유럽 전체의 방위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무진 꿈이 있어 프랑스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유네스코 탈퇴한 게 솔직한 얘기로 어마무시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문화재고 국제정치적인 국력 이거 탈퇴했다고 엄청나게 난리 나고 그럴 것 같진 않아 내가 봐도. 다만 조금이라도 그거에 안 좋을 거면 뭐하러 탈퇴하냐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미국은 절대 망할 일 없다 이거야.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초패권 국가가 된 지 고작 100년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 역사 통틀어서 초패권 국가가 200~300년 넘게 흘러갔던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중국에 있던 통일제국들도 300년? 300년 넘은 나라 옛날 고대 시대 한 나라 말고 없어. 송나라 걔네는 통일국가로 얼마 가지도 못했어. 나라 존속기간만 좀 길 뿐이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의 지금 애국 보수분들 아니면 음모론 믿고 이제 무조건 무지성으로 이제 중국 간첩, 중국 개입 이런 거 이제 외치시는 분들 보면은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대비해서 나쁠 거 없지 않냐 이거야. 그거 미국에 가서 하세요 제발. 트럼프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빨리 가서. 지금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지금. 근데 또 그 얘기하는 사람들 트럼프 되게 좋아해. 뭐든지 중국 간첩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화교 드립치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또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지금. 뭐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계속해서 국권이 가려면은 당연히 미국이 잘 돼야 돼요. 미국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미국이 붕괴되지 않아야 우리나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미국이 붕괴되는 짓을 하는 트럼프를 빨아줍니까? 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외교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들 만약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했대. 군사력도 초월했대.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초패권 국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호감도가 없어요. 나라에 호감도가 있어야 돼 그게. 이 국가에게 최소한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미국이란 나라를 찢어발기고 싶다.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고 밉다.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야 힘도 셌을 때 그것도 되는 거예요. 초패권 국가가. 근데 얘네는 그게 안 돼. 너무 이 국가에 대한 반감을 사는 나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그렇다 한들 여유 부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친중 정부 드립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요 요새. 전 세계의 가장 친중 국가들은 중동아랍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믿는 국가들. 중국에 대해 별로 악감정이 없어요. 왜냐면 엮인 적이 없거든.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엮인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있는 나라들도 있어. 다만 저 중동아랍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국경이 맞닿았던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트러블이 있었던 적도 거의 없어요. 게다가 중동아랍 국가들의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은 미국을 싫어해요. 그 미국이랑 맞다이를 까주는 나라가 생겼어요. 듣도 보도 못했고 가본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닿은 적도 없었고 엮인 적도 없었어요. 그 국가의 이름이 차이나. 중국이래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국가가 미국이랑 싸워주겠대요. 자기들도 미국 싫어하는데. 그럼 땡큐인 거야. 그럼 땡큐인 거야. 역사적으로 엮인 적도 없고 뭐 감정이 있을 것도 없어요. 트럼프가 하는 거는 모든 게 좋은 거고 바이든은 친중이고 종북 좌파니까 트럼프가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정치병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 세상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마치 좀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은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몰라보고 새로운 메시아가 내렸는데 몰라보고 꼭 지옥 가겠구나. 난 갈 거야. 이거 있죠 이거. 딱 그겁니다. 심리가 딱 그거예요. 이 모질새끼들 무지랭 너네들은 모르겠지. 나는 이 진실을 알아. 이 국가를 구국의 영웅으로서 국가를 지켜내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가면은 정말 이 구국의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종교랑 똑같아. 패턴이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양쪽이 많아요 이게 또. 지금 미국 내부에 있는 수많은 국제정치 당국자들 전문가들까지도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걱정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지금 좋다고 얼씨구나 지화자.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좋을 거 하나 없죠. 미국이란 국가의 힘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보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얕잡아 볼걸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한미동맹이란 게 있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이란 국가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져도 이제 정말 얕잡아 보고. 안 그래도 중국 러시아가 둘이서 공동으로 이제 공군 이제 그 훈련 같은 거 할 때 얘네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제 가요.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개무시하고서 그냥 막 땡겨.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라로도 지금 제대로 안 보는 게 있어. 내가 볼 때 지금도 그런 게 있어. 2025년에도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튼 미국이 빨리 정신 차리길 바랐는데요. 트럼프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전 세계의 비인권적이고 굉장히 문제 있는 그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데 아닙니까? 범국가적인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어떤 그런 국가 지도자들도 잡히고요. 자 근데 이 국제형사재판소 에서는 또 탈퇴를 못했어요 미국이. 2015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줬어. 탈퇴 안 하고 있습니다. 탈퇴 안 하고 있어. 왜? 탈퇴하면 손해거든. 자기들도 저기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잘못하게도 잡아들이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 그 탈퇴하기 손해면 탈퇴 안 해요. 유네스코가 미국 입장에서 좀 만만한 게 있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는 힘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보다는 없다 보니까 문화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같은 거 이제 등재되면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건 맞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조금씩 차츰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획기적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탈퇴하는 거에 대해서 겁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까야가 꺼져 알바노 이제 그런 거야.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예를 들어 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이 WIPO라고 만약에 팔레스타인을 여기서 받아줬어. 물론 받아주지 않았는데 아직은 만약에 받아줬어 여기서. 그럼 거기서 만약에 미국이 그것만으로 탈퇴하겠다. 그럼 애플, 구글 이제 앞으로 지적재산권 어떻게 챙길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탈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자, 트럼프 정부가 저러면 저럴수록 미국의 국력, 영향력은 내려갑니다. 사실 유네스코 탈퇴한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 가지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멱살 잡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영향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결국에는 타결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 지금 속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 제4의 트럼프가 미국에서 계속 미국 공화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겁박하고 미국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왜 우리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본 거 보상 못 받냐? 왜 우리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구지구태여 군인들을 보내놓고 공짜로 보내주냐? 이런 지금 의식과 생각과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미국 민주당에서도 그런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미국만 믿고 가면 된다. 저 나라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고 쟤네들은 강탈해 간다. 너무 현대기아가 공장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싹 다 세배가려고 그런다. 저 나라는 자기들한테 수출을 많이 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 그것만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들 혼자서 독단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니네 우리나라에 수출 많이 하네? 공장 지어. 미국 안에 지어. 이거를 한두 개지. 이것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이걸 버틸 건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기업들 싹 다 그냥 미국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살으라고. 안 그래도 고용이 창출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할 건데요. 전 세계는 점점 다변화되고 다자주의가 이제 선호되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서로 이제 각 국가들끼리 이제 뭉치고 미국을 제외하고 점점 다양한 국가들이 소규모의 그룹들을 형성하면서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건 사실 미국 탓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한테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미국한테 뭐 가가지고 미국 니네 이렇게 행동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셀프로 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자폭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마오쩌둥으로 기록될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중국이란 국가를 아예 박살내기 직전까지 보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트럼프 정부 임기가 이제 3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편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끼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성형 피부과 인재고택 확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투 당근 간다요 후원자이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조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오 제이파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사오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